그래서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걸 영상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곤충, 그러니까 애들은 물론 꽃과 이제 풀 같은 것도 좋아하겠지만 곤충이나 아니면 꽃이 피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잎이 없는 나무 이런 것들을 혹시 검색할 수 있는 앱은 없는지 궁금해졌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맨날 특히 중학교에서 자유학 주제도 그렇고 오리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리고 학교에 패드, 이제 스마트 패드도 많이,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공유를 하면 이렇게 만약 여건이 된다면 인터넷으로 조금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 GPS를 이용하는 거는 물리 선생님이 이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GPS로 학교 주변을 찍어주고 이제 약간 보물찾기처럼 GPS만 찾아가서 거기에서 찾은 건데, 저희는 그걸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제 GPS랑 연결해서 이 GPS 위치에 가면은 이런 식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대충 가이드를 한번 짜주고, 그리고 코스를 교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지도하는데도, 우리 안전지도 하는데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곤충이나 나무를 검색할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겠고, 중학교 1학년에 지금 암석단원 여전히 나오나요? 네. 그러면 암석을 검색할 수 있는 앱, 아까 여기 오모듬 팀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오히려 꽃은 정말 너무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암석은 저도 지구과학 전공은 아니지만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하면 이건 화성암, 뭐 이건 편마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 전공하시는 분. 애들 매일 와서 뭐 건물 뭐 이거 무슨 암이에요, 무슨 암 매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능성이 보이고요. 이거 패드 이용해서 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네, 다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주제 탐구 시간이나 이럴 때 하면은 괜찮은 수업 같긴 해요. 근데 일반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너무 단순화되어 있지 않냐, 좀 더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좀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그 사진을 찾아야 되잖아요. 검색을 해서. 그러다 보면은 너무 주제가 이제 발산적이 될 수 있어서 교과서 내용하고 연계된 부분을 학생들이 검색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왔고, 만약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샤르레 법칙이라면 샤르레 법칙과 관련된 사진을 학생 모듬이 7모듬, 8모듬이라면 그 배수가 되는 거를 교사가 한 15, 16개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골라서 그 속에 샤르레 법칙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방향성도 안내가 되고, 그다음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서로 자료를 보면서 사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또 뭔가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진화돼서 나온 거를 저도 느껴서 되게 좀 약간 전율감을 느꼈어요, 보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롭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돋보인다고 생각했던 점은 일단 학생들의 5개념을 파악해서 이거를 시험 문제에 반영한다는 그 점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건 매시간 프린트를 검사하시고 그거를 학생들이 소중히 프린트를 여긴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나눠주면 그 즉시 그냥 바로 바닥에 내려오거나, 껌을 워낙에 많이 쓰셔서 껌을 뱉어서 보이는 용으로도 쓰고, 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해서 되게 그게 돋보였던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1표시를 교사가 하는데 이거를 학생이 본인이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희는 약간 그게 궁금했고, 또 아예 안 내는 학생, 이거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반영을 해도 아예 안 하는 애들은 아예 안 내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했고요.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냥 도장을 찍어주면 일을 못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습지를 몇 시간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거를 바닥에다 많이 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바닥에 버린 것만 하면 모르는데 그걸 또 애들이 막 밟고 지나가니까 뭐 학습지에 막 발자국이 나오면 막
제 가슴을 진짜 너무 막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에 활용하자는 게 취지였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약속을 선생님 무조건 검사한다. 매 시간 걷어간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이 걷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뭐 점수를 내가 매기고 막 그렇게 하고 거기다 뭐라도 적어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15초만 하자. 그래서 점수 쭉쭉쭉 넘겨서 점수만 적어주고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나눠준 것만으로 해도 애들은 선생님이 한번 봤구나 내 거를, 그런 마음.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기 초에 선물로 조그만 집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클리어파일도 있는데 집게를 다 선생님 이건 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거 받으면 꼭 집어넣고, 대신에 집어놓은 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7개가 모여지면 1점 표시가 7개가 모여지면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수업 50분 수업이면 어느 날은 좀 일찍 끝나잖아요. 뭐 40분 수업, 오늘은 실점 체크하는 날입니다. 그럼 애들이 그걸 들고 나오면 점수 된 데다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다시 검사 안 받게 확인용으로 7개 딱딱딱 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명렬표에다가 뭐 표시를 해 나가면서 하니까 버리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어지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5개념도 볼 수 있었고, 그걸 찍어서 애들을 다음 시간에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되게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이건 투자할 만하다. 내가 딱 15초만 하면 4반 수업이면 하루에 4반 수업이면 내가 딱 1시간만 투자하자 매일. 1시간만 투자하면 가능한데 1시간 투자하기도 학교는 너무 바쁘시죠. 수업이 4시간 있고 담임하시면 또 하고 계속 메신저 오고 그러는데, 교사의 삶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오늘 한 멋진 과학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도 선생님이셨어요. 네, 저희의 시간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본질은. 근데 좀 자꾸 옆길로 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본질로 해서 나 교사로서 이것만 꼭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조작 가능성이 1점 하면 4개씩 한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팁인데 뭐 네임펜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뭐 애들 뭐 네임펜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때로는 그냥 속아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걔가 그렇게 1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속아줄.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선생님 이거 7개가 모여져서 애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넘겨서 보다 보면 1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막 빈칸도 되게 많은데 1점이 되면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그랬어요. 뭐 혹시 점수를 못 받으면 다음 시간에라도 이거 채워서 놓으면 내가 무조건 점수는 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막 정말 피 터지게 1점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안 내는 학생은 학기 초에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1점 체크를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명렬표, 제 교사용 명렬표에 뻥 뚫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학기 초에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내고, 과학부장이 또 체크도 가끔 해요. 오늘 몇 번 안 냈어요. 거두면서 하면 그 학생이 이제 누적이 되면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내는 학생들은 결국은 두 글자예요. 치읓으로 시작하는 학교니까 치읓으로 제가 두 음절로 말씀드릴게요. 치치로 하시면 돼요. 치치. 치치는 뭐냐면 칭찬. 네. 어느 날 걔가 냈어요.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야, 오늘 영우가 이걸 냈어. 그럼 이거를 정말 애들한테 막 떠벌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낸 날 스마트폰을 이걸 찍어서 그 다음 시간에 얘 거를 크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막 가구치고 야단치고 그랬을 때 조금 교사로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한때는 이 학생이 칭찬에 목말라야 했다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매일 야단만 맞고 아웃사이드로 돌았기 때문에 그 교사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거를 S고에서 제가 몇몇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잘된 거, 이쁜 거 있으면, 이쁜 짓 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만방에 떠돌리는 거. 예. 뭐 얘들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인가? 그 책에 보면 칭찬을 해주면 안 된다고. 그거는 뭐 외제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그런 거를 늘 부정적인 것들만 피드백을 받았던 애들한테는 때로는 하나의 그런 조금 활력소, 뭐 답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 하십시오. 치읓 학교는 힘든 학교인데. 네, 감사합니다. 가장 돋보이는 점은 학생들 스스로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점이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가장 크고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교과에 연계시켰다는 점은 저희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궁금한 점은 그러면 그 질문이 아까 생활속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이고 그런 튀는 질문들이 많을 텐데 그런 질문의 선별 과정은 어떻게 거쳤을까 그런 질문 궁금했고 자연현상이라도 과학 교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 또는 아이들이 조사를 해도 미처 알아내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더 아이디어를 보태면 그 중에서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선별해서 탐구 주제로 선정해서 이제 추후에 조사와 발표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시물로 올렸을 때 많은 선생님들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 질문으로 올렸는데 이거 답이 뭐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활동의 본질은 뭐냐면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대답을 하는 국민은 노예가 되고 노예 근성이 있는 국민이고 질문을 하는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정답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저거의 답을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권위가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왜 우리가 꼭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답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되는데 이 활동의 본질은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대답할 수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라면 질문을 할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차이? 예. 여기에서 저희가 돋보이는 점들은 과학과 미술을 융합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했다는 점들이 돋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한 우리가 교과의 개념들을 배우지만 애들이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만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해석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저는 이 수업에 선생님께서 적용하시는 과정을 봤더니 저도 작년에 이 비슷한 수업을 작년에 선생님 올리신 글을 보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망했었습니다. 아이들 작품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라고만 안내를 하고 단계별로 시도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동영상들 속에서 단계별로 처음에는 앞에 문장을 주고 빈칸을 비워놓고 조금 시도를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논수령에서는 아예 문장 자체를 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처음부터 만드는 거를 논수령으로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런 단계별 도입이 팁이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림 가운데에서 또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금한 점은 캘리그래피 도구가 생각보다 값이 싸지는 않은데 그 많은 아이들이 활용을 하려면 저걸 캘리그래피 도구를 전문적으로 써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했었고요. 또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또 하나 과학 수업인데 불구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또 마지막 교사들의 최종 고민은 또 이제 채점일 것 같아요.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해보았는데요. 꼭 캘리그래피를 융합 수업을 했을 때 보통은 융합이 여러 가지 융합적인 요소들을 시도하다 보면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담겨있는 애들을 해석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OHP 필름에다가 캘리그래피체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문장을 이제 쓰면 네. 그거를 구글로 취합을 하고 그거를 OHP 필름에다가 캘리그래피체로 인쇄를 해서 출력해서 나눠주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을 아이들을 그리도록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겹치면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연수를 받았을 때 보통 저희가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저런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매직이나 사인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큰 종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사용했었던 종이 보니까 A4 반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A5 사이즈라고 조그마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수채화 종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물감을 사용하시는데 요즘은 캘리그래피 도구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손바닥만한 고체 물감이 있어요. 그런 걸 고체 사용하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이 아이디어를 저희 수업에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보실까봐 관심부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그렇게 논의하시느라고 여기 화이트보드에다 못 쓰신 거네요.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기 질문거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질문거리는 제가 유튜브 그 캘리그래피 영상을 한 통으로 다 찍으려고 하니까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2부에 제가 선생님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조금 담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부분들을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8시에 끝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가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요거 읽고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네, 끝내죠. 시작. 교사 전문성의 발달은 워크숍이나 연수 강좌가 아니라 교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극대화됩니다. 네, 이거는 뭐 어느 책에 나온 건데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행복했고요. 유튜브 그 좋아요 이거 이 유튜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좋아요 눌러서 뭐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싫어요 이거 누르셨는데 싫어요. 네, 하고 요거는 제가 여기 사이트 주소니까요. 세두21.com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뭐 제 여기